자, 지난번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문열림 사고에 이어서 어제 제주항공에서도 비슷한 모방 범죄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제 필리핀 세부 마탄 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기내에서 한 남성이 이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제 3만 피트 상공 위협이 때문에 기압차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범죄를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포승줄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이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원래 이제 한 범죄가 크게 화제가 되어서 발생하면 비슷한 모방 범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항공 문열림 사고가 크게 이제 화제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할 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공사 면접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준비생들의 입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한 안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제 주관적인 견해도 함께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 원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따져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해당 당사자, 이제 범죄를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법령을 위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중범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그 어떤 사유와도 상관없이 가장 큰 이 사고의 원인 제공자이자 범죄자입니다.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제가 어디에서 처벌을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국토부 쪽이 아니라 경찰 쪽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뭐 처분을 받게 될 텐데, 일단 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준 테러범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총이나 폭탄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어찌되었던 항공기 기체 결함이 생겨서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압차가 어느 정도 나는 상황에서는 승객들 기절도 합니다. 감압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실한 좀 처벌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해당 범죄를 행하려는 그 당사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확실하고요. 저는 이제 그 두 번째는 국토부와 항공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선 제가 국토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항공교통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인 부분들을 뭐 만들고 평가하고 감사도 하고 조치도 취하는 이제 국가 어떤 시설 기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범죄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뭐 아쉬운 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령을 좀 빠르게 발의해서 개선해서 바꾸어서 경각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좀 시범 케이스가 확실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그 항공기 내에서 흡연 금지잖아요. 금연해야 되는데 그거 걸려도요, 벌금 몇십만 원밖에 안 물고 그냥 석방됩니다. 풀려난다라는 거죠. 저기 기내에서 이제 담배 피고 해당 경찰이 인계되면 어디 뭐 못 가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중범죄, 정말 항공보안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흡연은 하면 안 되는 건데,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항공사 측에서는 사실 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좀 환경적인 부분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 가담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상구 좌석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비상구 좌석은요, 어찌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상구라는 것보다는 편리한 좌석, 넓은 좌석 공간을 갖고 있는 좌석이라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뭐 비상구 좌석 빨리 받는 꿀팁, 뭐 거기에 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죠.
일부러 아픈 척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쵸? 하지만 이제 비상구 좌석은요, 비상 탈출 시에 승무원들을 반드시 도와서 탈출에 도움을 줘야 되는 협조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승무원들이 동의를 받고 지상 직원들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좌석을 언젠가부터 돈을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편리한 좌석이라는 인식을 주었고, 너도 나도 누구나 겉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해당 좌석을 구매해서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조금은 변질되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FSC도 물론이고요. 해당 좌석은 이제 비용을 받고 파는 상업적인 용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석에 누가 앉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신원이 확실한 사람, 혹은 관련된 안전 관련된 어떤 경력, 경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군인, 경찰, 간호사, 전현직 승무원들, 항공사 종사자들,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좌석을 앉아서 갈 수 있다면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 항공사에 탑승을 했는데, 이제 왼쪽 L사이드 넘버 3 도어에는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좌석은 탑승 금지, 탑승 불가라고 이제 붙여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자리만 비어져 있었어요. 다른 곳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이제 객실 승무원들이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한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정말 신입이 아니고서야 좀 바쁘니까 급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승객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사인을 한다든지, 뭔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뭔가 서약 사인을 하는 게 있다면 좋지 않을까? 사실 승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경찰도 아니고, 비상구 좌석에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우리는 무죄추적의 원칙인데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의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잇따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민감함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빠르게 이를 좀 개선하고, 문제의 최고의 안전은 대처가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그렇게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스튜디오 테디 20기도 개강하고 막 정신없이 티웨이, 에어프리미아, 대한항공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